네, 안녕하세요. 미래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핫토에서 발매를 한 닥터 스트레인지 이상한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예약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깜빡하고 있다 놓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주여서 이렇게 직구를 했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톤 박스로 배송이 왔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핫토에 한해서는 국내가 가장 저렴합니다. 어디서 직구를 하시든 국내만큼 저렴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깜빡하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직구를 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간단한 언박싱이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카톤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제거해주고, 보시는 것처럼 박스 아트는 이렇게 굉장히 닥터 스트레인지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박스 아트 같네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정면에는 뭐 이렇게 독특하게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뭐 별게 없습니다. 로고만 들어가 있고, 뒷면도 뭐 별게 없네요. 이런 크루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뭐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나 봅니다. 이렇게 박스 아트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또 블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마법진 그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이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스 아트는 여기 되게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되게 이쁘네요. 독특하고. 이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쪽에는 뭐 최근에 들어서 많이 넣어주고 있는 대비용 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위에부터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마법진 같은 거겠죠. 마법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그거죠. 영화 마지막 부분에 썼던 마법진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법책, 초반에 나왔던 마법책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가모토 목걸이랑 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손루즈들이 되겠습니다. 손루즈도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윗편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아래편에는 뭐 설명서랑 이런 것처럼 스탠드, 제가 싫어하는 큰 스탠드, 그 다음에 망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요건 뭐 스탠드 봉, 이렇게 제법 구성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정리 한번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누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누즈는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손을 제외하고 여분으로 하나, 둘, 세 쌍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오른쪽 손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제가 앞서 리뷰를 해드렸던 원더우먼과 거의 뭐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네요. 일단 제 왼쪽에 핀손부터 한번, 기본이 되는 핀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용히 같으니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노즈는 제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힘줘서 생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도색 자체는 이렇게 피부톤 아주 잘 살려서 도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형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닥터가 수술을 해서 수술 자국이 남아있죠. 수술 자국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등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쪽 엄지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 라인을 따라서 옆쪽에 이렇게 자잘하게 이런 흉터들 작은 부분에도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제가 놀란 부분이 이렇게 흉터 부분들이 전부 유광도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왜 상처가 좀 크게 나서 새살이 돋아나면 실제 원래 살이랑 새살 부분이랑 이렇게 번들거리는 이런 표면들이 좀 틀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을 충분히 잘 살려서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이 잘 안, 작은 굉장히 루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줘서 조형을 해줬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손바닥 부분에 이런 흉터들이라든지 이런 손가락의 흉터들 작은 부분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형 차이가 있는데 흉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얘는 특히 이런 부분에 손가락 마디 끝쪽 부분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임에도 이렇게 흉터 처리까지 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외우는 손 모양인데 얘도 약간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양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손등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쪽은 이런 식으로, 위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도 뭐 포인트가 되는 부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특히 이렇게 엄지랑 검지가 이렇게 약간 벌어져서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이 늘어진 부분에 이런 흉터가 같이 이렇게 늘어진다는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이런 짜잘한 부분 굉장히 신경 써줘서 조형을 해줬습니다. 감탄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약간 얘는 이렇게 엄지를 피고 있는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이런 손 모양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자 위쪽은 이렇게 위쪽은 이렇게 안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약간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손 모양인데 얘는 거의 비슷하니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은 이런 식으로 등은 이런 식으로 앞쪽은 이런 식으로 얘는 전체적인 손가락이 마디들이 다 떨어져 있는 반면에 얘는 끝쪽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조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마지막으로 검지랑 중지를 이렇게 피고 있는 손 모양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위쪽은 이런 식으로 자, 위쪽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손 모양 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 원더우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개수는 뭐 꽤 많은 편이나 구성 자체가 다 중복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닥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렇게 손 모양이 틀리다 보니까 이 포징을 취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재미있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손 구성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봤고요. 그 다음에 마법진이 되겠습니다. 마법진은 뭐 같은 모양이니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마법진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자 조형이라든지 안쪽에 이런 도형, 특유의 도형들 잘 조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형 자체는 전부 다 이렇게 음각으로 약간 표면이 튀어나오도록 입체감 있게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 상태를 보시면 도색은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 약간 CG 느낌의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조형되어 있는 부분 위쪽으로는 전부 다 거의 흰색에 가깝게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 해서 실제로 발광은 되지 않지만 약간 발광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도색을 해줬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의 느낌은 충분히 살려주고 있어요. 발광이 되지 않지만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뒤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펙트 불꽃 느낌으로 이렇게 조형을 해줬는데 얘는 이런 사이사이에 구멍이 이게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사이사이 이렇게 구멍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줘서 이렇게 손쉽게 DP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따로 그런 이런 뭐 연결 부위를 만드는 연결 파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존의 이런 이펙트 파츠랑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조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손가락을 낀다는 건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펙트 파츠 마법진 한번 살펴봤고요. 마법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발광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발광이 되지 않는 부분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충분히 재현은 가능했을 텐데 아마 뭐 단가 문제로 뭐 생략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얘도 마법진입니다만 얘는 영화상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후반부에 아가모토의 눈을 쓸 때 들어가는 이펙트 파츠가 되겠고요. 얘는 보이시는 것처럼 차례대로 제일 안쪽에 얘를 이렇게 손에 끼워주고 그 다음 이렇게 차례대로 끼워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 부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형광이라서 티가 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앞서 마법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들 가쪽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특유의 도형, 조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뒤쪽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손쉽게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도록 이펙트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쉽게 끼울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법 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영화 초반에 나왔던 칼리오스트로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얘는 초반에 캐실리우스가 이렇게 한 장을 뜯어가죠. 그때 나왔던 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반부쯤에도 닥터가 이렇게 아가모토의 눈을 쓸 때도 잠시 등장했던 책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형이라든지 도색, 영화의 느낌을 충분히 잘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쪽에는 이런 장식들, 앤틱한 느낌으로, 메탈 느낌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이런 특유의 이런 느낌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런 문양들은 이렇게 실제로 구멍이 파져 있어야 해서 음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히 입체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부분에는 가죽 질감으로 도색이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에는 이렇게 책을 많이 만져서 약간 헤어진 듯한 느낌으로 밝은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어둡게 해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서 충분히 리얼리티를 살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책 위쪽 부분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이런 가죽 느낌의 베이스 위에 이렇게 메탈 장식으로 이렇게 위쪽이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같은 느낌인데 중간에 패턴만 없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굉장히 이쁘게 잘 조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장 이게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에도 약간 고소 느낌으로 오래된 느낌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전부 이렇게 책장들이 빽빽하게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충분히 잘 조용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장들도 보시면 이런 약간 고소 느낌으로 안쪽에 이렇게 약간 오래된 느낌으로 헤어진 느낌으로 해서 프린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소 느낌의 이런 재질들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말이 좀 꼬였네요. 그리고 내용들은 물론 다 이렇게 다 다르진 않습니다. 한 두 페이지 정도가 반복되게 뭐 들어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뭐 책을 뭐 다 하나하나 볼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 루즈 이렇게 잘 조형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도 잘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법을 쓸 때 이렇게 사용하는 슬링링이 되겠습니다. 얘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 두 개가 조형이 다 틀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틀리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옆쪽도 약간씩 작아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옆쪽도 약간씩 틀리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 표현 한번 보면 플라스틱으로 조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이런 메탈 느낌의 앤티카 메탈 느낌의 조형 도색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쇠로 이루어져 있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옆쪽도 그렇고 위쪽도 그렇고 잘 안 보이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아가모토 눈이 되겠습니다. 얘는 같은 눈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용 전, 사용 후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눈 부분의 조형을 한번 보면 이런 옆쪽에 이런 뭐 사형 문자들 작은 부분에도 이렇게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눈 부분에 약간 잘 보이진 않는데 약간 겹쳐서 이런 문자들 작은 부분에도 잘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유의 패턴들도 잘 조형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색도 앤틱한 메탈 느낌으로 이쁘게 잘 도색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이렇게 패턴들 꼼꼼하게 이렇게 조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끈도 약간 말랑말랑한 실제 천 재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색깔들, 패턴들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이런 부분에는 실제 메탈을 써서 이런 부분도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용해서 눈이 떴을 때 이렇게 조형이 되겠고요. 얘도 뭐 옆쪽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안쪽만 조형이 틀리게 되어 있고요. 안쪽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형되어 있고, 아쉽게도 발광은 되지 않습니다. 발광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발광은 되지 않고 대신에 유광 처리를 해서 발광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도색 처리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뭐 끈이라든지 뒤쪽은 뭐 대동소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 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스탠드를 그냥 이렇게 몰아서 보도록 할게요. 스탠드는 예전에 많이 썼던 이렇게 아크릴 스탠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데, 이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채공이 가능한 이런 캐릭터들은 와이어 스탠드를 쓰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이언맨 같은 경우 이렇게 막 휘어지게 와이어 스탠드를 쓰고 있는데, 얘는 아쉽게도 이렇게 예전에 많이 썼던 방식인 이렇게 아크릴 스탠드를 쓰고 동봉해 줬습니다. 근데 이 아크릴 스탠드가 예전 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비행하는 느낌으로 포징으로 장시간 취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지지대가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서서히 이렇게 무게 중심 때문에 앞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스탠드 구멍이 자연스럽게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일자로 세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인데, 이거를 굳이 요즘에 와서 와이어 스탠드를 잘 넣어주다가 왜 닥터에는 이런 예전 방식인 아크릴 스탠드를 써줬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루즈에 이렇게 힘을 많이 실어줘서 단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스탠드 부분에서 조금 많은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루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랩테이션 망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토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닥터 본체를 이렇게 올렸을 때 공간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큰 모양을 하고 있네요. 일단 안쪽 패턴부터 한번 보시면 패턴은 이 특유의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잘 프린팅 했고요. 그리고 약간 헤어진 듯한 약간 오래된 낡은 듯한 느낌으로 잘 이쁘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이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 얘를 한번 보시면 안쪽에는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다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뭐 따로 뭐 망토를 만지거나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고정된 핏감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 요쪽 제 오른쪽 손에 해당되는 부위에는 거의 어깨 끝에서 끝까지가 거의 꽉 차 있는 조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왼쪽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비해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대칭 조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어깨 패턴은 이쪽으로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약간 물결무늬, 약간 붉어서 잘 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물결무늬로 이렇게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고무 재질, 러버 재질 느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조금 많이 약간 입체가 두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원단을 또 덧대어서 포인트를 또 살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깃부분 한번 보시면, 깃부분은 안쪽에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입맛대로 이렇게 모양을 연출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 모양의 조형 플라스틱 조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제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망토 끝부분보다 약간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게 굉장히 또 날카롭다 보니까 실제로 이 망토를 착용하거나 뺐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얼굴 토색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는 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 망토를 빼거나 낄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위쪽 부분 한번 살펴봤고, 앞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실제 가죽, 인조 가죽을 써서 약간의 포인트를 이렇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또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입맛대로 또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앞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뒤쪽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 뒤쪽도
보시는 것처럼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렇게 짜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포인트로 패턴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 안쪽 패턴 부분에는 이런 포인트 문양 부분들이 다 이렇게 러버 재질, 굉장히 얇은 러버 재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만졌을 때 이런 질감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약간 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토를 보시면 뭐 앞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패턴이 두 개, 안쪽이랑 바깥쪽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망토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이 망토를 착용을 했을 때 조금 전반적인 느낌이 굉장히 붕 뜨는 좀 느낌이 들어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편이고, 그리고 밑쪽에 또 와이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또 모양 잡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망토가 좀 두껍더라도 밑쪽 부분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와이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핫토이가 항상 이 망토를 넣어주면 대부분이 망토 아래쪽에는 와이어를 넣어주지 않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포징을 취할 때 충분히 또 생동감 있는 포징 연출을 많이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와이어를 왜 안 넣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뭐 망토 전반적인 뭐 이런 재질이라든지 이런 재봉 틀 패턴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준 티가 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망토 한번 살펴봤고요.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드 조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조형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 배우를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것처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조형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베네딕 컴버배치라는 배우가 워낙 또 얼굴에 특색이 좀 많은 얼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형을 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배우가 또 워낙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형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약간 실물보다는 조금 잘생기게 나온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충분히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실제 배우가 특히 이마에서 이렇게 미간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약간 손 라인이 충분히 좀 잡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이렇게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간 굉장히 굵으면서 조금씩 많이 튀어나와 있는 듯한 미간 특유의 이런 미간 표현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시면 약간 길면서도 조금 네모난 듯한 눈을 하고 있어요, 이 배우가.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잘 잡아서 조형을 해주고 있네요. 눈두덩이 이런 표현도.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광대, 굉장히 선 굵은 광대, 선 굵으면서 쭉 이어지는, 좀 길게 이어지는, 일반인보다 좀 길게 이어지는 이런 광대 표현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이런 콧날, 굉장히 길면서도 이 배우 얼굴 전반적으로 다 길죠. 어쨌든 이렇게 길면서도 조금 넓은 콧등 표현도 아주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오똑 솟은 코 조형이라든지 이런 콧등 조형도 아주 이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도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튀어나오면서 좀 길게 이어지는 이런 턱 라인, 특유의 턱 라인도 아주 잘 조형을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배우의 특징을 잘 잡아서 조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형 위에 이런 특유의 자잘한 이런 이마의 주름 표현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간의 주름,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미간 주름 표현도 아주 훌륭하게 잘 조형을 해줬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눈가에 이런 주름 표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눈주름 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약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조형을 넣어줘서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콧수염 표현도 아주 훌륭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쁘게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얘는 또 헤드랑 목이랑 일체형 조형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턱선 라인도 아주 이쁘게 잘 사진적으로 잘 잡혀 있고요. 이런 목주름, 옆쪽에서 살짝 보이는 목주름이라든지 이런 목 근육 표현도 잘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목을 들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목주름,
목젖 표현도 잘 조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따라서 옆쪽으로 이런 세세하게 목주름 표현 아주 디테일하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전반적으로 피부톤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런 광대 부분에 약간의 홍조 표현이라든지 도색도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위에 헤어로 넘어가서 헤어도 보시면 옆쪽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특유의 이런 뻗친 머리 조형 이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뭐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게 포인트죠. 예, 옆쪽으로 흰머리 옆쪽으로 쓸어 올린 흰머리 예, 조형도 그렇고 도색 흰색이 약간 들어간 데서 도색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구렛나루도 미세하게 이렇게 조형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도 보시면 헤어 이런 구렛나루 표현 여기 구렛나루란다. 여기 구렛나루가 아니죠. 가마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이 가마를 따라서 헤어 조형도 이렇게 뻗쳐서 올라간 느낌으로 잘 조형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헤드 한번 살펴봤는데 특징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 조형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해서 이게 헤드 조형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 영화 어벤져스 4에 또 출연을 하죠. 그때 아마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요 헤드 조형은 그대로 재탕을 할 것 같아요. 워낙 잘 나와서. 그래서 헤드 조형 그대로 쓰고 이 헤어스타일만 바뀌어서 울고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헤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유의 도복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재봉 선 균일하게 잘 박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 안쪽으로는 특유의 이런 패턴들 프린팅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 쪽에도 이렇게 사선을 따라서 이렇게 프린팅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기 특유의 이런 카라 느낌도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러버 재질 얇게 코팅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특유의 이런 재질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뒤쪽으로 가서 뒤쪽도 보시면 이런 제복 라인 그냥 뭐 균일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의 한번 살펴봤고 아래로 내려와서 벨트 부분 한번 보시면 벨트 부분도 안쪽에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연질 PV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조형들 이렇게 PVC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런 재봉선 라인 이런 조형들 까지로 신경 써서 잘 조형해 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위쪽을 덮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두꺼운 벨트를 사용하는 두꺼운 벨트에서 사용하는 천재질의 코팅된 이런 느낌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서 리얼리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가는 이런 포인트가 되는 패턴 부분은 플라스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색을 아주 준수하게 잘 해줘서 실제로는 약간 메탈 느낌이 나도록 잘 표현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약간 원형이 되는 이 부분도 실제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색들 충분히 잘 메탈 느낌으로 잘 도색을 해주고 있고요. 그 위에 이 원형을 감싸고 있는 이런 끈도 플라스틱 조형, 통째 조형임에도 불구하고 도색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서 언뜻 봐도 충분히 가죽 질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색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가서 이 부분에 무언가를 걸 수 있는 고리 부분도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도색이 잘 되어 있어서 메탈 느낌을 충분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감싸고 있는 고리 부분은 이렇게 인조가죽을 써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인 벨트 안쪽에 이런 특유의 이런 재질, 지퍼는 아니고 약간 뭐 천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런 재질도 얘는 연질 PVC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색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전혀 플라스틱 느낌이 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앞쪽 벨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시면 뒤쪽도 대동소이합니다. 뒤쪽도 이런 식으로 같은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벨트 라인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자 팔쪽 한번 보시면 팔쪽도 여기 벨트에 들어가 있는 요 패브릭이랑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감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감싸고 있는 라인을 따라서 이 부분, 요런
포인트 부분은 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해서 이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수실도 이렇게 도형 느낌이 물씬 나도록 이렇게 잘 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시면 왼쪽에 그쪽 요 하나는 제대로 저는 달려있어요. 이게 제가 리뷰하고 있는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얘는 이 한쪽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이렇게 뻗치게 이렇게 재봉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게 이렇게 일자로 뻗치도록 재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재봉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얘를 보면은 어쨌든 이 재봉 실수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 뻗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잘 만들어 놓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체 한번 살펴봤고요. 아래로 한번 계속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도 디자인 아주 훌륭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런 주름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주름 라인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런 느낌도 딱 각 잡혀서 이런 식으로 패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카라 부분에 패턴들 이쁘게 잘 프린팅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겹겹이 이런 식으로 천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표현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쪽 부분에는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도복이 흩날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만져줄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겠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넘어와서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유의 이런 도복 같은 느낌 패턴 앞쪽과 이어서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포징 취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서 신발 부분 한번 보시면 자, 신발도 디테일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색도 아주 훌륭하고요. 약간 사용감이 있는 듯한 신발로 잘 도색 패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실제 선으로 이렇게 패턴 모양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네요. 이게 항상 이런 부분은 신발 부분은 조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얘는 닥터는 좀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실제 패브릭을 써서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수실 부분도 위쪽과 손 부분과 마찬가지로 잘 이렇게 이쁘게 달려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렇게 포인트로 달려 있어요. 이렇게 수실도 달려 있네요. 이렇게 해서 신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의상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쓴 티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가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동 테스트 일단 헤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헤드는 요 정도, 앞쪽으로는 요 정도, 뒤쪽으로는 요 정도. 뭐 보통 평이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편이고요. 뭐 좌우로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움직여지죠. 그리고 상체 팔을 한번 보면 팔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의상 자체가 뭐 약간 도복 느낌, 헐렁한 느낌의 의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팔에 있어서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90도 정도 충분히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돌리는 것도 위쪽으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꺾이는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거의 최대로 이렇게 꺾여지도록 되어 있네요. 해서 팔 가동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상체 부분은 아쉽게도 벨트가 좀 많이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크게 많이 가동이 되진 않습니다. 약간씩 거의 뭐 티가 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이랑 헤드에 비해서는 상체는 조금 아쉬운 편이네요. 틀어지는 것도 조금 제약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상체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발로 넘어와서 하체 부분, 얘는 뭐 거리낌이 없죠. 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동력을 보여줍니다. 다리는 이렇게 해서 하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목은 아쉽게도 일체형, 아까 보셨듯이 일체형 발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 가동은 전무한 편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이렇게 채공이 가능한 공중에 나르는 캐릭터들은
이렇게 공중에 띄었을 때 발목을 조금 꺾어둬야지 자연스러운 포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좀 절개를 넣어서 가동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조금 충분히 포징할 때 자연스러움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 가동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가동률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발매를 한 닥터 스트레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리뷰에서 쭉 보셨다시피 뭐 헤드에 엄청난 싱크로율 뿐만 아니라 뭐 각종 루즈들의 디테일이라든지 구성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망토의 엄청난 디테일이라든지 각종 뭐 의상들의 만듦새도 아주 훌륭했던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나왔던 핫토이 제품 중에서는 거의 뭐 마스터피스급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굉장히 뭐 신경 많이 써서 나온 제품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핫토이가 이 정도로만 제품을 발매해 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빠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